세계 무대에서 뛰겠다는 꿈을 가지고 농구를 시작해 자신의 나라 독일 리그에서 인정받고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와 NBA 커리어를 시작한 지 벌써 13년 차를 앞두고 있는 댈러스 매버릭스의 덕 노비츠키. 비록 루키 때 수준 높은 선수들에게 지레 겁을 먹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까 고민도 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은 채 매경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입지를 쌓아 올라갔고, 그 결과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10년 연속 해냄과 동시에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으며, 그렇게 정규 시즌 때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아 모든 선수들이 앞다퉈 차지하고자 하는 MVP를 2007년에 수상하였습니다. 항상 경기를 뛸 때마다 공격 전술이 그를 중심으로 펼쳐졌고, 이를 막으려는 상대팀은 매번 노빅의 여러가지 공격 기술에 쩔쩔매기만 했는데요. 골밑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더 먼 거리에서도 득점을 할 수 있었던 노비츠키의 키는 무려 2m 13. 더군다나 항상 모든 슛이 높은 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비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블락을 뛸 준비만 하고 있어야 했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해버리다 보니 이를 역이용한 노빅의 페이크에 속아 넘어가 버리곤 했으며, 도움 수비를 와준다 한들 빠르게 돌진해오는 이 거구를 막아내기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슛 타이밍이 비교적 느리긴 했지만 몸을 뒤로 젖혀서 쏘는 페이더웨이로 그 단점을 상쇄시켰으며, 만약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부닥친다면 그때만큼은 또 빠르게 던져서 버저비터를 성공시켰기에 상대 선수들의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골밑슛보다 장거리에서 쏘는 슛의 개수가 거의 3배나 더 많았기 때문에 노빅은 날렵하고 어그로를 잘 끄는 팀 동료들과 스크린 플레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펼쳤으며, 높은 농구 지능으로 공 없을 때의 위치 선정을 기가 막히게 해냈고, 자신에게 수비가 여러 명 따라 붙는다면 곧바로 빈 동료를 찾아내 패스를 찔러주면서 팀 플레이를 정말 잘 살리는 등 상대 수비수를 골리는데 아주 도같았는데요. 하지만 정말 수비수들을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드는 노빅의 무기는 따로 있었으니 그건 바로 등 돌려 몸으로 미는 포스트업 이후에 나가는 학다리 슛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페이더웨이에 한 수 더 떠서 한쪽 다리까지 들면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반경 1m 내에 수비수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파울 유도까지 할 수 있으니 이렇게 공격에다가 방어까지 모두 되는 학다리 앞에서 수비수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겨우 손이라도 들어서 견제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능력을 100% 발휘한 노빅의 입장에선 그저 오픈 찬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기술을 갖고 있었던 그는 공격 하나만큼에선 NBA 최상급이었기에 언제나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선수 전체로는 다른 강팀에 비해 2%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승 앞에서 매년 좌절해버렸고, 그렇게 결국 32살이 된 노빅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10-11 시즌을 맞이하였습니다. 팀에서 가장 핵심 멤버라고 여겨지는 선수들의 나이는 무려 평균 32.8세. 큰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그 시점에서 선수 생활이 끝났다고 볼 정도로 연세 높은 분들을 데리고 경기장으로 나간 리더 노비츠키는 매 경기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뛰었으며, 그 결과 슛 성공률 51%의 커리어 하이를 찍음과 동시에 57승 25패 서부 3위로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30살과 33살의 핵심 선수 2명이 정규 시즌 도중 당한 큰 부상 때문에 경기를 못 뛰게 되거나 기량이 하락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해버렸고, 그렇게 노빅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댈러스 호의 키를 잡으며 첫 번째 라운드로 들어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시작 2경기는 모두 홈구장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서 노빅은 양측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내며 큰 점수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원정 2경기는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찰나의 순간을 방심하는 바람에 막판 뒤집기를 허용하고 전부 패배해버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1라운드에서만 탈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아찔한 상황. 노빅은 이를 또 되풀이하기가 절대 싫었고, 그 마음은 다른 팀원들 또한 마찬가지였기에 이때부터 댈러스 모두는 점수에 구멍이 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비와 공격에 몸을 내던졌으며, 특히나 선발 멤버가 쉬고 있을 때 벤치 선수들의 백업이 잘 이루어진 덕택에 2경기를 모두 이기고 2라운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상대는 2년 연속 우승하고 이번에까지 해서 3연속 우승을 노리는 코비 브라이언트를 선두로 한 최강 LA 레이커스. 대부분 사람들이 코비의 승리를 예상하는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1차전 원정은 16점 차나 뒤처진 채로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작전 타임으로 선수들의 정신을 다시 집중시키고 전술을 알맞게 수정했던 감독과 그로 인해 다시 득점의 포문을 열은 노빅에 의해서 점수를 뒤집어낸과 동시에 코비의 끝내기 3점슛 실패로
겨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덤으로 그 다음 2차전도 12점 차로 쥐어잡은 댈러스는 3차전 홈으로 레이커스 선수들을 불러들였고 잔뜩 도끼가 오른 그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 주도권을 빼앗은 뒤 4쿼터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커스는 노빅의 술수에 걸려들고 마는데요. 그는 자신의 정확하고 맞기 힘든 슛을 상대가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이걸 이용해 2명 이상의 수비수를 끌어들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픈 찬스가 난 동료에게 패스를 건네준 뒤 3점을 쏘게 했습니다. 예상대로 어그로송 작전은 정말 잘 통했으며 3점 폭격을 맞은 레이커스는 당황하며 결국 역전패를 당했고 더 나아가 4차전 때에는 댈러스가 무려 20개의 3점을 퍼부으면서 36점 차로 대승을 거두고 말았는데 이렇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4대0 완승을 이룬 노빅은 곧바로 3라운드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제는 서부의 왕좌를 두고 다툴 차례. 상대는 젊고 앞으로 NBA를 대표할 정도로 전도 유망한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심지어 거기엔 득점왕을 2번 연속으로 하고 있으면서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케빈 듀란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팀의 핵심 선수 평균 나이는 무려 10살이나 차이가 났으며 나이가 깡패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젊은이들의 공격은 매우 빠르고 과감했는데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물론 운동 능력은 그들보다 후달리긴 했지만 댈러스 선수들은 엄연히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고 그 중심에 서있던 노비츠키는 이제 3라운드가 첫 경험인 오클 젊은이들의 수비를 1차전에서 아예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날 그의 슛 성공률은 80%였고 24개나 얻은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키며 총 48득점을 기록하였는데 다른 동료들도 20점 이상의 득점과 11개의 어시스트를 하는 등 노장의 힘을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오클라호마 선수들이 강한 건 엄연한 사실이었으며 그들은 곧바로 2차전에서 승리를 쟁취해 1대1 동점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의 경기들은 덕 노비츠키에게 모두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고 특히나 그의 전매 특허 학다리 슛과 1, 2점 사이에서 승부가 갈리는 중요한 상황에서 쏘는 클러치 샷은 오클 선수들이 갖고 있던 주도권을 한순간 엎어버리고 좌절시킴과 동시에 연장전까지 가게 만들었으며 끝끝내 40득점을 쏟아부어 앞서고 있던 2대1 시리즈의 1승을 더 추가하고 홈에서 펼쳐진 5차전도 마저 이김으로써 서부의 왕좌를 차지하였습니다. 클러치 샷이 나오질 않아 홈에서 1승을 빼앗겨 2대1로 뒤처지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39도까지 치솟는 고열 독감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계속 어지러움과 기침에 시달렸고 이를 알게 된 웨이드와 르브론은 기침을 하는 노빅을 따라하면 조롱하는 철없는 행동을 하고 마는데 이는 결국 노빅을 따르는 댈러스 선수들을 크게 자극하고 말았으며 4차전 경기 초반에 부진했던 노빅은 죽어도 욕보이지 않겠다고 의지로 마이애미와 팽팽히 싸우던 동료들의 활약에 힘입어 3차전에서 실패했던 마지막 클러치샷을 게임 종료 14초 남겨놓고 성공해냈습니다. 부상 투혼 끝에 다시 시리즈를 동점으로 만든 덩 노비츠키. 그를 포함해 양측 선수들은 5차전에서 흐름을 빼앗아 오겠다는 목표 하나로 또 경기에 뛰어들었으며 이날 두 팀은 역전에 역전을 반복하며 전세계 NBA 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점수는 100대 100을 찍으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허나 이때 균형을 깨트려버리는 노빅의 강력한 덩크를 시작으로 마이애미의 수비에 균열이 생겨버렸고 이 틈을 타 나머지 팀원들도 득점을 폭발적으로 내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압승하였습니다. 3대2로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실에 사기가 한층 달아오른 댈러스 전원은 이 분위기를 그대로 6차전 원정까지 가져가 공격과 수비에 온 힘을 쏟아부었으며 그 결과 2011 NBA 파이널을 우승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파이널 MVP로 선정된 덩 노비츠키. 드디어 그는 13년 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모든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에게 댈러스 역사상 첫 우승을 안겨줌으로써 그 긴 세월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이제는 기쁨과 함께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승 하나를 위해 새하얗게 불태웠던 댈러스는 그 이후로 전력이 약화되면서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더라도 1라운드에서 모두 탈락하고 말았으며 노빅의 무릎 부상까지 겹쳐 더더욱 암흑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 노장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부상에서 복귀 후 망가진 승률을 50%로 만들 때까진 면도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뒤 실제로 41승 41패를 기록해 약속을 지켰으며 또한 구단이 유망주 영입을 위해 노빅의 연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열심히 뛰었는데요. 30대 후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다리 슛은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로 막기 어렵고 정확했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켜주는 클러치 샷도 건재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그의 득점은 마침내 통산 3만 점의 고지를 밟게 되었고 이 대기록에 과거 레전드를 포함한 많은 선수들이 박수를 쳐줬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노빅의 스승 홀거 게슈빈드너 코치는 어린 시절의 제자가 세계 무대를 목표로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넘어 이 자리까지 와줬다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노빅은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경기에 나섰고 하루하루가 지나 2019년 4월 9일날 홈팬들 앞에서 은퇴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옛날부터 동경해왔던 레전드 선수들과 동료들 그리고 팬과 구단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연설 중인 노비츠키는 결국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인해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고 말았으며 댈러스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후 이기든 지든 항상 매 경기를 따라다니며 자신을 응원해준 최고의 친구이자 구단주인 마크 큐반과 진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의 원정 경기를 끝으로 덩 노비츠키는 공식 은퇴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과 함께했던 21년 영광의 커리어가 막을 내렸습니다.